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준석 전 대표 만나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유튜브에서 만났는데요 공개하고 나서 30분 만에 페이스북으로 사퇴 발표한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공개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네. 제가 김기현 대표는 뭐 잘 알지만은 원래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뭐 그렇죠. 근데 그날 이제 저랑 헤어질 때쯤 저한테 이 대표 우리 만난 건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왜냐하면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저한테 어쨌든 네. 탈당을 만류하는 내용을 얘기하셨고 뭐 당대표 당시로까지는 당대표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아니 그렇죠. 그리고 뭐 저도 뭐 아니 뭐 대표님은 잘한 건 모르겠지만은 이제 탈당하든 안 하든 간에 예. 대표님은 자리를 어느 정도 지키고 계셔야 된다. 네.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말을 했고 예.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탈당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만류하는 이런 역할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 공개로 됐을 때 외부로 노출됐을 때 나는 할 일 한 거다라는 말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내용은 최대한 억측을 뭐 막기 위해서 제가 얘기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나가서도 그냥 그 전에 만났다 정도만 확인하고 그다음 김기현 대표가 당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그리고 당의 입장에서 얘기하셨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 안 보니까 억측이 막 이제 막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어제 한겨레 신문 보도하고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저 김기현 대표 이 저 대표직 사퇴 여부 용산 죄송합니다 울산 불출마 여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엄청나게 경로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런 언급을 김기현 대표가 했습니까? 아니요,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만났을 때는 전혀 그런 타이밍 아니었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시부터 1시간 정도 됐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개됐지만 이상민 의원님 보러 가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1시 정도까지가 이제 이상민 의원님 뵀을 테고 네. 그다음에 한 4시 반 요 정도에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3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소통을 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이준석 전 대표 만났을 당시에만 해도 사퇴 나는 나 용산에서 너무 압박이 있어서 사퇴해야 돼. 뭐 이런 낌새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거취에 대해 가지고 압박을 받으시는 건 맞았죠. 왜냐면 그 네.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예. 근데 그와 별개로 그 시점에 뭔가 고민하고 계신 단계였지 뭔가 선택하신 단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데요 이 대표 네. 김기현 전 대표가 아주 건재할 때 네. 이준석 전 대표를 비공개 만났다 그러면 아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을 막기 위해서 뭔가 현 대표가 움직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당시 시점상 뭐 그런 일각의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혹시 김기현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남과의 어떤 연대 이거를 레버리지로 좀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나는 나에겐 이런 카드도 있어요. 나 찍어내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갈 수도 있어요. 이걸 좀 저 용산이나 이쪽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는데 그건 억지입니까? 김기현 대표를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아 그래요?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의 낌새가 됐으면 제가 오히려 그런 건 하지 마시라고 했을 겁니다. 왜요? 왜냐면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나쁜 카드는 아니잖아요. 아니 오해사기 딱 좋은 내용이고 네. 뭐 저랑 김기현 대표랑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대표 원내대표 했을 때는 서로 뭐 일도 같이 많이 했고 이런 건데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가볍게 움직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다소 그런 압박이라는 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저를 만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당 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기현 전 대표죠.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이 예. 자연스럽지 않다. 좀 억지로 만들어낸 것 같다. 그런 생각 있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저는 김기현 대표가 네. 마지막까지 제가 책무를 다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당 대표직을 계속 하고 선거 지휘할 생각이 있고 이렇다고 좀 봤는데 저랑 헤어지고 나서 한 3-4시간 만에 그런 판단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날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당을 위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슨 뭐 억하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코지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고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과시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 물론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글도 썼지만은 물러나시고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만 하루가 되는 동안에 그 김기현 대표를 따랐던 수많은 초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김기현 대표한테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한마디도 없이 다들 숨죽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중진들은 비대위원장 누구 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올인을 싸우고 있거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했거든요. 이게 정치라는 게 너무 비정해지면 안 되는 게 김기현 대표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초선 의원들 이런 사람이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김기현 대표 옹위한다고 이렇게 막 문자 보내고 이런 게 기사 났었거든요. 뭐 그랬죠. 그러더니만 이제 고작 이제 수요일 목요일 되니까 바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옹위하는 분위기도 사라지고 용산 눈치만 보는 거죠. 저는 이게 당의 위기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 잘못한 것보다는요. 저런 식으로 조변석계라고 하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한 사람들. 이게 당의 의원들의 주류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여당 대표가 2명 다 지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2명의 대표는 대선 때 당을 승리로 이끌었던 투톱이고요. 혹시 본인이 밀려나는 과정이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 오버랩돼서 좀 동병상련 이런 거 좀 느낍니까? 저는 더 과격했죠. 저 쫓아낸다고 난리 날 땐 더 다이나믹했는데 적어도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썼지만 제가 대표할 때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하셨고 사실 제가 밖에서 일을 이렇게 막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은 그 승리의 경험과 승리의 과정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전부 다 대표를 하다가 이제 물러났다는 거는 이제는 승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를 할 거거든요. 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대표직을 좀 물러나가 됐을 때 그 얘기 많이 하긴 했어요. 인터뷰에서도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다 이끌었는데 밀어냈다. 자,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대표 대선은 가장 중요한 선거에는 하나인 보궐선거 졌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강서 보궐선거를 김기현 대표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면이라는 걸 김기현 대표가 결정했겠습니까? 그다음 후보 내는 걸 김기현 대표가 결정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승리의 방법을 그래도 알고 있는 분인데 자기 뜻대로 펼치지 못했던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지금 시점에 만약에 용산에서 착각해가지고 용산의 뜻을 관철할 사람을 또 비대위원장으로 내보낸다 그렇게 하면요 당의 구성원들이 신뢰를 안 할 겁니다. 그 비대위원장 얘기는 좀 차차 좀 해보기로 하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기본적으로 김기현 대표에 대한 뭐 인간적인 신뢰가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는 저랑 인터뷰 때 그 얘기했잖아요. 김기현 체제 못 간다. 2주면 비대위 뛸 거다. 2주 후면 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비판적으로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김기현 대표한테 좀 우호적으로 바뀐 이유는 뭐예요? 비판적으로 본 게 아니라 저는 현상을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못 버틸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희생양이라고 하죠. 희생양을 찾으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현 대표 때문에 강서 보궐선거 지는 사람 없습니다. 강서구민 누굴 붙들고 인터뷰해봐도요. 나 저쪽 당 대표가 김기현이라서 안 찍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거의 99.9%가 만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와 별개로 다만 대통령이 뭐 강서 보궐을 졌다고 해가지고 뭐 물러나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생양을 찾을 거다. 그게 김기현 대표다. 그러니까 뭐 저는 빠르면 2주 안에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것이고 그 2주 안에 안 물러나고 왜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본인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야 될 텐데 2주 만에 뒤집어 씌우고 이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좀 끌다가 이제 좀 물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차피 총선이라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설사 개인한테는 희생양이 됐으니까 개인은 좀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뭔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라도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그 국민 대다수가 지금 여기 밖에 목동 밖에 나가도요. 국민의힘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뭐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어요. 한 10명 붙들고 물어보면은 대통령이 싫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변수를 제외하고 그때 혁신위도 인요한 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뭐 진짜 환자는 두통이 있는데 다리 긁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5만 사람한테 평가하고 다니고 뭐 마음이 다친 것 같다. 뭐 코리안 젠틀맨 그러니까 평가만 하고 다니다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위원장이라 비대위원장 뭐 누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여당 지지율이 낮게 유지되는 거다. 이거를 말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면은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비대위원장 오자마자 하루면 평가 다 될걸요. 누가 와가지고 뭐 대통령을 잘 모시고 당이 혁신을 되면 이런 소리 하면요. 예. 바로 국민적 관심이 식을 겁니다.